텔콘 RF제약 1,400원에 20% 비중이라고 하시네요. 꼭 좀 진단 부탁드린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텔콘 RF제약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제약주들이 오늘 아침에서 많이 흔들렸어요. 지금 중국 소비재 관련주도 많이 좀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고, 일단 코스닥의 흐름들이 오늘 거래소보다, 그러니까 대형주의 흐름들보다 상당히 조금 체감이 2배 이상 좀 안 좋습니다. 보면은 뭐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뭐 5% 이상 흔들리는 종목들이 꽤 보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10%까지는 아니고 뭐 대부분 3에서 4, 5 이 정도 흔들림이 나오는데 그 정도의 흔들림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거나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텔콘 RF제약의 지금 매수 단가를 보니까 1,400원이고 비중도 적지 않고 20%라는 얘기는 보면은 그러니까 제약주를 공략할 거면 보시면은 이때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봅시다. 이 바닥 자리에서 텔콘 RF제약은 지금 왼쪽 글씨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보니까 67%로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6,570원에서 11,000원까지니까 67% 올라간 게 맞죠?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 대비 절반, 그러니까 올라간 폭의 절반, 한 30% 정도는 빠져도 얘는 되게 양호한 조정이에요. 왜냐면은 수익을 67%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건 아주 당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종목을 67%가 올라간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다시 빠진 다음에 제가 제약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겨울 동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면서 다시 올라가고 수익을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매수 가격이 안정적이게 된 상태에서 수익이 뭐 30% 40%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좋다라는 얘기지 손실이 막 마이너스 30% 됐다가 본전됐다가 마이너스 30% 됐다가 본전됐다가 저는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제약주들 막 맨날 수익 30%씩 한 5번 수익 줬죠?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니 언제 마이너스 30% 됐다가 본전됐다가 마이너스 30% 됐다가 본전됐다. 이게 굉장히 상반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마자 30%씩 수익을 5번 봐서 150% 수익을 챙겼는데 어떤 사람은 손실 마이너스 30% 됐다가 본전됐다가 마이너스 30% 됐다가 본전됐다가 그렇게 마이너스 30%씩 5번을 경험하고 결국은 본전에서 팔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다른 얘기거든요. 그만큼 매수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 상태가 돼야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갔을 때에서 그게 50%, 60%, 80%, 100% 수익 날 때에서 그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30%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거 100% 올라갈 거 가져가야지 안 가면 어떡할 건데요. 손실을 볼 텐데.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미 수익을 먼저 챙겼던 사람들은 비중도 작고 수익을 먼저 챙긴 게 있으니까 손절하기도 빠르죠. 근데 이미 물려버린 사람들은 완전히 손절도 못하고 장기화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상반적인 대응인 건데 그러니까 이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도 일단 바닥 자리 요 정도 자리 내에서 8,000원 정도에서 자리에서 만약에 잡았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라인이 깨졌어요. 이거를 분차트로 보게 되면 자 분차트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거를 이제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추세라 그러는데 이거를 긴 흐름을 볼 때에서의 흐름을 주추세라 그러지 이거는 분차트를 60분 쪼갰기 때문에 주추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트렌드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저점과 저점을 그리면 이 라인을 깨면 안 되는 자리였고 이전에서도 이 라인이 깨지면서부터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라인이 깨지면서 이 저점이 깨지면서 박스권을 돌입하면서 올라가도 이렇게 N자 목표치를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을 치고 내려가고 그 밑에 있는 이 저점 라인도 깨지면서 이 중심만큼 빠지는 그래서 얘는 지금 8,500원까지는 밀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주더라도 또 밀릴 수가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 바닥 대비 67%가 올라갔잖아요. 67%가. 거의 70%가 가까운 수익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와도 얘는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조금 잘못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좀 다른 얘기로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할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날 9월 27일 날에 거래가 실렸죠. 거래가 실린 날에서 어쨌든 간에 장대 양봉이 되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N자 목표치를 준 자리에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된다. 그래서 신풍제약도 이러한 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팔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근데 이 거래가 실린 이 장대 양봉의 이 기준선 이게 얼마냐면 9,760원입니다. 그러니까 9,76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나는 이 종목이 강한 것 같으니까 단타로 들어가서 9,760원이 깨지면 손절할 테야 했다면 그건 단타 매매꾼으로서 매수를 잘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9,760원이 깨지면
단타 매매꾼으로서 매수를 잘했다면 그걸 손절을 반드시 시켰을 때 손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손절이 나갔어서 지금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이미 손절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재매수를 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봤을 때에서 단타 매매꾼의 자세로서 굉장히 잘할 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1,400원에 샀는데 손절도 못하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 물어본다는 얘기는 단타 매매꾼도 아니고 손절 기준 단타 손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중장기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또 다시 대응이 또 틀려집니다. 일단 이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아까 8,500원까지 밀려감을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팔아야 되는 자리이면서 매수 단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8,000원 이하로 잡아야지만 제가 볼 때는 얘를 안정적으로 요리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은 늦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단타 매매하는 그 스타일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직은 하방을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그 특별하게 뭐 지수가 양봉이 나온다라든지 제약주가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이라든지 그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일단은 8,500원까지 밀릴 수 있음을 인정을 하면서 매수 단가를 8,000원까지도 한번 그러니까 8,000원 초반에 잡으면 얘를 요리할 수는 있어요. 요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얘를 좀 요리하기 위해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좀 낮춰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잡아보는. 그래서 제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싸게 다시 잡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폭락을 해서 6,500원 좀 심했고 한 7,200원, 7,300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얘는 방송을 보시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신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면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틀린 얘기야. 1,400원과 7,000원. 그 폭은요, 한 40% 정도가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를 요리하려면 매수 단가를 8,000원 이하로 잡아놓으면 굉장히 좋은, 초보자들 굉장히 좋은 매수 단가인 거고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는 그러니까 8,000원 이하로는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으니 일단 8,500원까지는 기다려봤다가 시장의 흐름과 제약주의 흐름을 보고 추가 매수를 그 정도에서 할지 말지를 하지 말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참으란 얘기, 거기서 사란 얘기가 아니고 참았다가 다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